지금 전 세계 모든 뉴스 채널의 긴급 속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를 전격 체포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한 것은 1989년 파나마 침공 이후 사실상 36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람들은 정의가 승리했다며 환호하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말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단순히 독재자를 잡기 위해 미국이 그 엄청난 군사 비용과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했을까요? 오늘 똑똑한 경제학에서는 미국이 왜 2026년 지금 이 시점에 베네수엘라를 타격했는지, 그리고 마두로를 체포한 이면에 숨겨진 아주 적나라하고 소름 돋는 진짜 이유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계 바늘을 1970년대로 돌려봅니다. 당시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보석이자 모든 국가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던 나라였습니다. 석유 위에 떠있는 나라라는 별명답게 국민 소득은 남미 최고 수준이었고 수도 카라카스의 거리에는 번쩍이는 외제차가 넘쳐났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해외여행을 껌 사듯이 다녔고 마이애미의 쇼핑몰을 싹쓸이하던 황금 지렛대의 시대였습니다. 숨만 쉬어도 석유판 돈이 국가 창고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 누구도 이 파티가 끝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는 치명적인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이야기는 마두로의 스승이자 전임자인 우고 차베스가 등장하며 비극의 서막을 알립니다. 석유로 번 천문학적인 돈을 산업 육성이나 기술 개발이 아닌 오로지 선심성 복지에 쏟아붓기 시작한 겁니다. 당장은 달콤했습니다. 공짜 주택이 생기고 식비가 지원되니 국민들은 열광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국제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베네수엘라 경제는 날개 없는 추락을 시작했습니다. 석유 말고는 아무것도 만들 줄 모르는 나라가 되어버린 베네수엘라는 생필품 하나까지 전부 수입에 의존해야 했고 외화가 떨어지자 상점 매대는 순식간에 텅텅 비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무려 100만%를 넘어서는 생지옥이 펼쳐졌고 지폐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낙서장보다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국민들은 굶주림을 참다 못해 쓰레기통을 뒤졌고 무려 7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정든 고향을 등지고 국경을 넘는 유령의 나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묘한 의문이 생깁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처참하게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마두로의 독재도 인권 탄압도 어저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그동안 경제 제재만 가하며 지켜보다가 지금 2026년에 이르러서야 36년 만의 타격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든 걸까요? 트럼프가 말하는 인권과 민주주의 때문이라고요? 냉혹한 국제경제와 권력의 세계에서 그런 도덕적인 이유만으로 수조 원이 드는 군사작전을 감행하고 타국의 수장을 체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두로의 체포 뒤에는 전 세계 에너지 지형과 달러의 운명을 통째로 뒤흔들려는 미국의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구체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무려 3천억 배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공식적인 전 세계 1위입니다. 하지만 마두로 정권 아래에서 이 엄청난 황금 자산은 녹슨 채 방치되거나 중국과 러시아의 돈줄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미국은 바로 이 방치된 전 세계 최대의 주유소를 더 이상 적대 세력의 손에 맡겨둘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도대체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통해 어떤 판을 새로 짜려는 걸까요?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이 36년 만에 베네수엘라의 심장부를 타격한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석유의 품질과 정유시설의 궁합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름이라고 다 같은 기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미국의 셰일 오일은 가볍고 깨끗한 경질류인 반면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끈적거리고 불순물이 많은 중질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미국 멕시코만 연안에 밀집한 거대 정유 공장들은 애초에 이 끈적거리는 중질류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셰일 혁명으로 기름을 펑펑 캐내고 있어도 정작 자기네 공장을 돌리려면 베네수엘라의 기름이 반드시 섞여 들어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마두로를 제재하면서도 뒤로는 다른 나라를 거쳐 이 기름을 비싸게 사오는 모순적인 상황을 견뎌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이 복잡한 비용 구조를 끝내기로 한 겁니다. 직접 가서 수도꼭지를 틀어쥐고 미국 공장에 가장 싼 값의 기름을 공급하겠다는 냉혹한 계산인 것이죠. 두 번째 원인은 이른바 자원 공급망의 대청소입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는 석유만 많은 게 아닙니다. 이곳의 아마존 정글 깊숙한 곳에는 21세기 반도체와 전기차 전쟁의 핵심인 히토류와 콜탄, 그리고 금이 노다지로 쌓여 있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이 자원들을 공식적인 시장이 아니라 무장 괴한들과 결탁한 암시장에서 거래해왔습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미국 몰래 비자금을 만들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수백조 원을 빌려주는 대신 이 핵심 자원들을 헐값에 싹쓸이해 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앞마당인데 그곳의 보물을 중국이 가져가는 꼴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이번 타격은 중국으로 가는 자원 줄기를 단칼에 잘라버리고 미국의 공급망 안으로 베네수엘라를 강제 편입시키려는 전략적 습격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가장 무서운 달러 패권의 사수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마두로가 만든 페트로라는 코인을 들어보셨나요? 2018년 마두로는 미국의 금융 제재를 피하겠다며 전 세계 최초로 국가가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죠. 이제 우리 석유는 달러가 아니라 페트로로만 팔겠다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것은 미국의 가장 민감한 영린을 건드린 꼴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석유가 달러로만 거래된다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미국 패권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남미의 한 독재자가 코인으로 이 질서를 깨뜨리려 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마두로를 단순히 독재자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겁니다. 36년 만의 전격적인 타격은 달러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 응징한다는 무시무시한 경고장인 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체포하는 건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월스트리트와 백악관의 시각은 차갑습니다. 그들에게 마두로는 더 이상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관리 비용만 많이 드는 불량 자산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이 마두로를 체포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미국의 거대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유전을 복구하기 위한 자재와 인력을 인근 국가에 배치해 두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즉 마두로가 수갑을 차는 순간 이미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주권은 미국의 설계도 안으로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사건이 우리 한국 경제에는 어떤 청구서로 돌아오게 될까요? 단순히 기름값이 떨어져서 좋아할 일일까요? 진짜 공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평화로운 국제 질서가 힘의 논리에 의해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36년이라는 시간의 평행이론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시계바늘을 정확히 1990년 1월 3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는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해 미국 땅으로 압송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6년이 흐른 2026년 1월 3일 트럼프 행정부는 똑같은 날짜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체포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전문가들은 이것을 미국이 전 세계에 던지는 팍스 아메리카나 2.0의 부활 선언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의 앞마당에서 달러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는 36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응징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마두로가 사라진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이미 포스트 마두로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짜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체포 직후 기자회견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거대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망가진 인프라를 복구하기 위해 수십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이죠. 엑선모빌, 셰브론, 코노코필립스 같은 미국의 공룡 기업들이 이미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노린 진짜 열매는 이것입니다. 전 세계 1위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도꼭지를 미국 기업들이 직접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미국은 중동의 오펙 플러스가 기름값을 가지고 장난을 칠 때마다 베네수엘라의 생산량을 조절해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절대적인 스위치를 손에 넣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2026년 오늘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지난 20년간 베네수엘라 석유를 직접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품질도 좋지 않았고 미국의 제재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국의 기술력으로 베네수엘라의 중진류가 대량으로 정제되어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면 국제 유가는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 경제에는 그야말로 거대한 천군만마가 나타나는 셈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강점인 플랜트 건설과 조선업계는 이미 축제 분위기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노후화된 유전과 정유 공장을 다시 짓는 데만 수백조 원의 돈이 풀릴 텐데 이 거대한 공사를 수주할 일 순위 후보가 바로 한국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36년 만의 타격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사건 이면에는 이처럼 냉혹한 자본의 재배치와 새로운 에너지 시장의 탄생이라는 거대한 기회가 숨어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두로의 체포를 통해 배워야 할 경제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국제사회에서 도덕과 정의는 종종 돈과 패권이라는 이름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국민의 자유를 위해 총을 들었다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미국의 에너지 안보와 달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자산은 어디에 놓여 있나요? 전 세계 에너지 지형이 바뀌고 패권의 흐름이 요동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단순히 뉴스를 보고 놀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힘이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 경제의 생리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기회를 잡을지, 그리고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은 다시 한번 자원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가짜 자산들이 무너지는 2026년,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결국 마지막에 웃는 자는 실물 자산과 에너지 패권을 쥔 자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소름 돋는 진실이 여러분의 경제적 해안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두로의 몰락은 단순한 독재자의 종말이 아니라 우리가 알던 낡은 에너지 질서가 해체되고 미국의 설계 아래 새로운 판이 짜이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위에서 기회를 포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구경꾼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